매주 한 번씩 살아갈 만한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그래도 살만한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의 동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김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내일부터 또 밤늦은 시간부터 또 시작이 되는 것도 있겠죠. 오늘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셨네요. 네, 예부터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풍요의 상징이 명절인데요. 명절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아서 명절 준비 잘하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명절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뭐 예전에는 하하하 호 뭐 이런 모습들만 떠올렸는데요. 요즘은 갈등, 다툼이 많죠. 예, 그런 게 싫어서 뭐 그냥 혼자 있거나 어디 여행을 가버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한 통계에서는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명절 연휴 때 당직을 서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명절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주로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 생각해 보시면 그 해답이 쉽게 풀립니다. 네. 우리는 주로 사람, 건강, 돈, 이 세 가지로 힘든데요. 명절에는 익숙지 않은 친인척을 만나게 되고 돈을 많이 쓰게 되며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가사노동에 시달려서 건강이 나빠집니다. 네. 사실 스트레스에 취약하시거나 반복되는 가족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혹은 가족 없이 갈 곳이 없는 분들은 명절이 오히려 위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좀 더 신경 써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예, 가족 간의 갈등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를 가정하고 얘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보통 명절 때는 대가족이 모이는데요. 원가족인 부모와 그 자녀 외에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들까지 모이고 때로 친인척들이 다들 만납니다. 그때는 가급적 서로 민감한 주제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상대방이 민감한 부분을 쉽게 질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상담실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주제들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평수라든지 아이의 성적, 취업 문제, 군대 문제 등이 될 수 있는데요. 흔히들 20, 30대 조카들에게 취직은 어디로 했니? 만나는 사람은 있어? 이제 너도 결혼해야지 등등의 말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꽤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말이죠. 서로의 연봉을 비교하거나 은근한 자랑을 일삼는 것도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는 음식이나 날씨, 가벼운 서로의 안부 등 편안한 주제들로 얘기를 끌어가는 것이 좋고 상대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남의 얘기를 먼저 잘 귀담아 듣는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이제 명절에 만나면 뭐 조카도 마찬가지고 좀 앉아봐라. 내가 뉴스를 좀 봐서 아는데 뭐 눈높이를 좀 낮춰가지고 빨리빨리 뭐 취직을 해야지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청년의 꿈도 있을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몰라주고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싫죠 정말. 입장을 바꿔서 생각. 서로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가족이지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대처법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은 그 말씀 주신 부분 때문에 힘들다고 명절 직후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의 기억이 그렇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가만히 보시면 행복했던 기억은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지 않는데 불쾌하거나 굉장히 억울한 일들, 상처받은 일들은 아주 또렷이 기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유전적으로 행복한 기억보다는 위협을 받거나 불쾌하거나 놀란 기억들을 잘 저장해 두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호랑이를 보고 놀라서 기억을 잘해야 다음에 빨리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원시 시대가 아닌 현대에서는
때는 그런 감정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예.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강하게 기억이 남아 두고두고 떠오르는데요. 그렇게 되면 명절이 끝나도 남은 불쾌한 기억들로 또 다른 가족 갈등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나쁜 기분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주위에서 그 대상, 즉 범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나쁜 상태에서는 주위 사람 모두 적으로 변합니다. 나에게 조언을 주는 사람, 자기 자랑을 일삼아 나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친척. 예.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그래, 저 사람 때문에 내 명절을 망쳐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안 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정말 힘듭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행동들은 정말 변화가 힘든데 예. 그게 스스로가 변화의 노력을 해야지 주위에서 바꾸라고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남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건데요. 예. 남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 항상 그런 얘기들을 옛 상연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듣는데요. 잘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꿀 수 있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 네네. 네, 우리의 평소 생활은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요. 네. 학교나 직장을 가고 귀가 후에 가족들이 모이는 일정한 흐름에서는 내가 조심해야 하는 것, 서로 균형 잡힌 일상을 유지하는 법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명절이나 연휴처럼 서로 익숙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당연히 쉽게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잘 이해하고 타산지석, 반면교사라는 말처럼 남을 잘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꾸려고 한다면 명절 준비를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덧붙여 과도한 음주, 과식은 피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아는 분은 명절이 끝나면은요 꼭 부인과 함께 찜질방을 간대요. 가서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혹 좀 여유가 되면 마사지도 발 마사지 정도는 또 받게 해주고 뭐 이러니까 명절이 참 쉽게 잘 넘어가더라. 뭐 그런 얘기도. 그런 방법 굉장히 좋습니다. 아, 굉장히 좋습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사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명절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살만한 세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이었습니다.